안녕하세요, 태구입니다. 오늘은 아빠 육아휴직 어디까지 해봤니? 여행 에피소드 마지막 편입니다. 6일간 여행하며 다녀온 7곳에 대해 간략하게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행 첫째 날에 간 곳은 경기도 용인의 한국민속촌이었어요. 아이와의 단둘이 여행 거점인 태안을 가기 위해 계획한 동선에 포함시킨 곳이자 가장 첫 번째로 들른 곳이기도 해요. 가족끼리 한 번쯤 가보면 좋을 만한 곳이지만 생각보다 입장료가 비싸고 저희 아이가 크게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가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군데군데 있는 전통놀이나 그네, 말타기 체험 정도를 하며 둘러봤어요. 민속촌 내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자녀가 어리다면 유모차를 가지고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미니 놀이공원이 있어서 저희 아이는 여기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냈어요.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의 자녀와 가면 아주 좋을 만한 곳이에요. 야경이 너무 예뻐서 밤에 가는 것도 이색적일 것 같았어요. 둘째 날 간 곳은 충남 아산의 생태곤충원이에요. 아이가 곤충과 동물을 워낙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 있기 때문에 여행 코스 중에 아이가 가장 기대할 만한 곳 중 하나였어요. 결과는 대만족이었어요. 동물에게 먹이주기 체험이 있는 건 물론이고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성충과 애벌레 등을 관찰하고 만져볼 수 있었어요. 집에서 이미 장수풍뎅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감은 전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줄 수도 있었고 식용곤충을 무료로 시식해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하나만 먹어. 오독오독 맛있나요? 정말 저렴한 입장료이기에 다양한 곤충,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었고 아직도 아이가 가끔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작지만 임팩트가 강했던 곳이에요. 150m 높이의 아산 그린타워에서 주변 경치를 감상하며 식사를 했던 것도 아이와 저에겐 너무 이색적인 체험이었어요. 근처를 가며 들리실 기회가 있다면 꼭 추천드릴게요. 셋째 날은 당진의 아그로랜드 태신 목장을 방문해봤어요. 목장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규모가 엄청나게 컸고 그 안에 야생화 정원, 동물농장, 조각공원, 놀이터 등 보고 즐길 거리가 정말 많았어요. 아이를 위해 소젖짜기, 송아지 우유 먹이기, 건초주기가 포함된 목장 체험권을 따로 끊어서 이용했어요. 소젖짜기는 너무 짧아서 아쉬웠지만 우유와 건초주기는 아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입장권에 트랙터 타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시간 맞춰 목장을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중간중간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있어서 하루를 알차게 놀 수 있었어요. 워낙 넓고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아 눈치 볼 것 없이 뛰어놀 수 있었던 게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넷째 날은 드디어 거점인 태안에 도착했어요. 숙소를 갯벌과 최대한 가까우면서도 갯벌 체험 도구를 빌릴 수 있고 다음 행선지인 안면도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고려했어요. 저희가 묵은 숙소에서는 갯벌까지 도보 5분 정도였고 감사하게도 체크인 시간 한참 전에 도착했는데도 배려해주셔서 집 놓고 오전부터 갯벌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아이 옷을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가 10월 말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조금은 쌀쌀해서 여름처럼만큼은 마음껏 즐길 수는 없었어요. 바람이 꽤 찼지만 단단하게 입히고 호미 하나씩 들고 갯벌을 계속 팠어요. 뭐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는 호미가 답답했는지 직접 손을 걷어붙이고는 맨손으로 갯벌을 막 타기 시작했어요. 드넓은 바닷가에서 아이와 단둘이 여유롭게 갯벌 체험을 하고 있자니 내가 육아휴직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한바탕 갯벌에서 뒹굴며 놀고 나서는 숙소에 돌아와서 물놀이하며 깨끗하게 씻고 또 갯벌을 나갔어요. 오후에는 오전에 갔던 갯벌보다 가까운 마른 갯벌에서 놀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마른 갯벌에 여러가지 생물들이 더 많더라고요. 일단 조그마한 개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녔고 물에 떠밀려온 조개들도 여기저기 많이 보여서 아이와 정신없이 줍줍했어요. 아이 손바닥만한 조개들을 잔뜩 주워서는 숙소로 가져왔고요. 시기상 물놀이까지 할 수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아이에게 첫 갯벌 체험이었고 사람 북적이지 않으며 여유있게 할 수 있어서 태안을 여행의 거점이자 중간 지점으로 잡길 잘했구나 싶었어요. 저때 이후로 매년 아내와 셋이 태안을 찾게 될 정도로 아이에게도 제게도 둘만의 갯벌 체험은
무척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아빠가 아이에게 무얼 해줄 수 있는지는 아빠의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여행을 하는 동안 아이가 피곤했는지 차 타고 이동할 때마다 잠들곤 했는데 덕분에 제가 운전을 마음 편히 할 수도 있었고, 아이가 자는 동안 잠깐 바닷가에 차를 세워 바다 풍경을 바라보며 혼자만의 힐링과 생각의 시간을 잠시나마 가질 수 있었어요. 이런 게 또 여행의 매력이자 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섯째 날은 안면도에 있는 주라기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서산에 버드랜드도 주변에 있어서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새는 많이 접하기도 했고 공룡에 대해 보여주고 싶어서 선택하게 됐어요. 입구를 지나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다양한 공룡 모양이 저희를 반겨줬고, 아이도 무척이나 신기해하면서 관찰했어요. 다른 공룡 테마파크는 가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이곳은 박물관을 기점으로 내 외부에 볼거리가 꽤 많아요. 당시에 저희 아이가 공룡에 크게 관심이 없기도 했고, 박물관에 전시된 모형 공룡들이 움직이며 내는 울음소리가 무서웠는지 집에 가자며 자꾸 나가려고 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각 공룡 시대별로 정교한 모형과 진품 화석 등이 전시되어 있어서 초등학생 정도의 자녀에게 교육 플러스 놀이 목적에 최적화된 곳이었어요. 공룡에 관심이 폭발한 지금 시기에 방문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곳 중 하나예요. 다섯째 날 안면도 주라기 박물관을 오전에 둘러보고 오후엔 서천의 국립생태원을 방문했어요.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오후 일정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제 큰 오산이었어요. 하루 코스였습니다. 여긴 일단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리움 건물에만 5개의 기후관이 있어요.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관 순으로 동선이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기후에 사는 동식물 관찰이 가능한 건 물론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온도나 습도까지 완벽하게 재현해냈어요. 아이를 데리고 많은 실내 자연체험관을 다녀봤지만 여기만큼 규모가 크고 완벽하게 대자연을 재현한 곳은 없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5대 기후관만 겨우겨우 보고 나왔는데 에코리움 말고도 즐길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서 1일 코스로는 부족할 정도예요. 해서 그 1년 뒤에 아내와 셋이 한 번 더 방문했어요. 아이와 둘이 갔을 때 미처 못했던 디지털 생태 체험도 해보고 야외 전시 기획전을 천천히 둘러보는 시간도 가져봤어요. 실내에는 상설 전시 기획전도 하고 있고 아이와 책을 읽을 수 있는 글방도 있어요. 아이가 지루할 때쯤 4D 입체 영상관에 가서 짧은 영화도 한 편 볼 수 있죠. 국립이다 보니 입장료는 그야말로 혜자스러운데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자연 관련 체험 콘텐츠가 너무도 다양하고 퀄리티도 좋아서 어린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아니 2번, 3번 가보셔야 할 곳이에요. 서천이 조금 멀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곳은 분명 천국과도 같은 곳이에요. 여행 마지막 날인 6째 날은 세종의 베어트리파크를 가봤어요. 이날은 제 조카도 같이 여행에 동행해서 아이가 더 신나했던 날이에요. 베어트리파크라는 명칭 그대로 곰뿐만 아니라 정원과 수목원이 한데 어우러져 산책을 하는 듯한 기분으로 자연과 동물, 그리고 곰을 마주할 수 있어요. 베어트리파크답게 곰이 메인이기 때문에 커다란 곰들이 정말 많았고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것 역시 곰에게 먹이를 주는 거였어요. 근처에서 먹이를 구매해서 곰에게 던져주면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저렇게 눕거나 앉아서 신기할 정도로 잘 캐치해서 받아먹었어요. 먹이 주는 게 너무 좋았던지 먹이를 몇 번이고 다시 사야 했어요. 저렇게 중간중간 커다란 잔디밭도 있어서 동물 보는 게 지치면 신나게 한바탕 뛰어다니면서 놀 수도 있어서 좋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동물원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동물은 없지만 여유있게 한 바퀴 돌면서 곰도 보고 연못, 정원, 식물원을 곁들여서 산책하듯 관람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어트리파크를 끝으로 저와 아이의 5박 6일간의 여행은 막을 내렸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추억이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아내 없이 아이와 둘이 여행하는 건 꽤나 힘든 일이기도 했어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다칠 뻔하기도 하고 식당에 가서 단둘이 밥 한 번 먹는 것도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여행하며 생기는 모든 일들을 챙기고 동시에 아이를 케어했기 때문에 여행 피로도도 높았고 신경도 늘 곤두서 있었죠. 그럼에도 여행을 즐겁고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건 아이가 여행지를 그리고 저와의 시간을 재미있어 했기 때문이고, 그걸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아빠로서의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언제 또 아이와 저렇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또 시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아빠 육아휴직 어디까지 해봤니? 여행편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